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그리고 JTBC의 가처분 소송이라는 거대한 파장을 중심으로 진짜 정통성이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야구 예능의 세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법과 명예, 그리고 팬심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JTBC가 스튜디오 시원을 상대로 불꽃야구 제작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줄의 기사였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일부는 분노했고, 또 일부는 침묵으로 팀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폭풍의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남자였습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김성근은 그 어떤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장에서 묵묵히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법보다 팀을, 소송보다 승부를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팬들에게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그 한마디 없는 메시지가 불꽃야구 팬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분노, 또 하나는 신뢰였습니다. 분노는 JTBC를 향했고, 신뢰는 김성근과 불꽃야구를 향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옳다는 증거야. 그렇게 팬들은 밤새 판결문을 찾아 읽고 조회수를 올리고 완주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을 끝까지 재생했습니다. 서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응원할 시간이다. 불꽃야구는 단지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팬들의 정체성이고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후 분석글을 올렸고 누군가는 선수 인터뷰를 번역했습니다. 불안 대신 단결이, 실망 대신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가처분 소식이 흔들리게 만든 건 JTBC가 아니라 오히려 팬덤의 의지를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김성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에게 집중했고 팬들에게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불꽃야구의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JTBC가 원한 건 분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신과 실망이 번지길 바랐겠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덤은 오히려 그 불을 더 크게 피워올렸습니다. 이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야구는 여기에 있다는 신념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누가 흔들렸고 누가 버텼는가? 법의 한 줄이 아닌 현장의 한 장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덤은 단단해졌고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막 다음 장을 열고 있습니다. 브레이커스.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낯설고 익숙한 이 단어는 이제 최강야구의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몬스터즈라는 자부심 넘치던 이름이 사라지고 대신 브레이커스라는 낯선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팬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스스로 쌓아온 정통성을 버렸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JTBC가 법원에 보여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강야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구성도 다르게 만들며 법적으로 다른 작품이라는 방어막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버리며 정통성까지 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브레이커스라는 이름은 팬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몬스터즈가 살아있었고 그 이름이 곧 팀의 역사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JTBC는 법적으로는 방패를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팬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통성은 법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팬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팬은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이커스는 새 옷을 입었을 뿐, 그 속은 여전히 최강야구다. 또 다른 팬은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름을 지워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몬스터즈다. 팬들이 이렇게 말할 때 JTBC가 계산했던 법적 승리는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의 이야기와 감정이 쌓인 상징입니다. 팬들에게 몬스터즈는 단순한 예능 캐릭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새로운 웃었던 로고,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유니폼, 새로운 구호가 등장해도 그 감정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JTBC는 법정에서 생존을 원했지만 팬들은 마음속에서 의미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진짜 최강은 누구인가? 이름인가요? 방송국인가요? 아니면 함께 싸워온 시간일까요? 진짜 최강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아래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불꽃의 로고를 더 자주 공유했고 김성근 감독의 인터뷰를 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침묵의 지지야말로 브레이커스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결국 JTBC의 리브랜딩은 법적 논리로는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이미 실패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이야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서사는 팬이 이어가는 것이고 그 감정은 어떤 판결문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불꽃야구와 브레이커스의 대립은 단순한 예능 경쟁이 아니라 정통성이라는 무형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무게는 팬심 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름을 잃은 자는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진 자는 이름이 바뀌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불꽃야구는 단지 감정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거로 말합니다. 데이터와 규칙, 그리고 표현의 분리로 자신들의 정통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JTBC의 가처분 소송이 단순한 방송 중단 요구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표현의 유사성이었고 불꽃야구는 그 부분을 정면으로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이 아닌 설계로 자신들의 독립성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룰, 새로운 화면 구성, 새로운 언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이름과 규칙, 심지어 경기 포맷까지 하나하나 분리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말 대신 그들은 실제 경기와 방송의 모든 세부를 바꾸어 말이 아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룰의 명칭이었습니다. 승부치기 방식, 콜드 게임 룰, 심판 판독 절차, 올, 전부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룰의 철학 자체를 새로 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UI입니다. 구속, 카운트, 판정 로그가 단순한 그래픽이 아닌 서사적 장치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시청자는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 경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불꽃야구의 차별화된 언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막의 어조입니다. JTBC의 예능이 웃음을 위해 자막을 사용했다면 불꽃야구는 분석을 위해 자막을 사용했습니다. 선수의 실수를 조롱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막톤은 팬들에게 진짜 스포츠 예능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음악입니다. BGM은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외부 음원을 배제하고 100% 자체 제작된 음악으로 감정의 선을 독립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표현 분리라는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사성을 끊어내고 콘텐츠적으로는 정통성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설계였죠. 스튜디오 C1은 우리는 복제하지 않았다, 진화했다 라는 메시지를 데이터와 화면, 음악, 자막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팬들도 이를 즉각 느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은 더 현실적으로, 분석은 더 체계적으로, 해설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단순히 JTBC의 그림자 프로그램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법보다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카피가 아니라 창조를 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야구는 법정에서 싸우는 대신 필드 위에서 증명했습니다. 소송의 중심이 베끼기였다면 그들의 대답은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속도는 그 어떤 방송사의 편집보다 빨랐습니다. JTBC는 법정에서 단어를 바꾸었지만 불꽃야구는 현장에서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차별점이자 생존의 이유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말이 아닌 경기로,
감정이 아닌 근거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면, 룰, 언어, 음악, 어른,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는다. 불꽃야구의 진짜 힘은 감독도 선수도 아닌 팬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부시돌즈. 이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와 질서를 가진 하나의 생태계, 스스로 정비하고 자정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 그 중심엔 바로 이 팬덤의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강한 팀엔 강한 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팬덤은 열정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데이터, 질서, 책임, 그리고 존중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시돌즈의 팬들은 서로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코어 팬들은 시청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회수와 완주율을 분석했습니다. 경계 팬들은 커뮤니티 흐름을 읽으며 규칙을 따랐고, 신규 팬들은 롤 설명글과 분석 스레드를 통해 세계관에 녹아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팬덤이 스스로 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포일러 금지, 비방 금지, 광고 강요 금지. 이런 규칙은 위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팬들 스스로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경기 후 누군가 악성 댓글을 남기면 팬들이 직접 캡처하고 경고했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면 근거를 제시하고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누군가 선수의 과거를 언급하면 즉시 자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단속하면서도 서로를 지켰습니다. 부정적인 댓글보다 따뜻한 피드백이 더 많았고, 팬들 간의 연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집단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공동 제작자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 팬덤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팀의 10번째 선수다. 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응원과 데이터로 팀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통계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감정적인 댓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팬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JTBC가 법적 논리로 프로그램을 흔들 때 부시돌즈는 정서적 단결로 버텼습니다. 불꽃야구의 제작진은 말했습니다. 이 팀은 팬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실제로 팬들이 만든 분석글과 시청 리포트는 방송 내 전략 구성에까지 반영되었습니다. 팬과 제작진의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뢰 위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팬들은 제작진을 믿었고 제작진은 팬들을 존중했습니다. 그 믿음은 데이터와 응원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꽃야구의 진짜 경쟁력. 그리고 JTBC가 절대 가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은 결국 법의 싸움이지만 팬덤의 힘은 신념의 싸움입니다. 법이 흔들어도 신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꽃야구의 팬들은 그렇게 팀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법정이 아닌 팬심 위에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이 팬을 단련시키고 팬이 팬을 성장시키는 이 순환 구조야말로 불꽃야구에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팬덤의 존재가 불꽃야구를 끝내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의 판결이 다가올수록 불꽃야구는 법정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은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전면 인용, 조건부 인용, 그리고 기각. 그 어느 경우에도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면 인용. 만약 제작 중단이 확정된다면 불꽃야구는 즉시 아카이브 중심의 콘텐츠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훈련 영상, 선수별 다큐멘터리, 데이터 기반 해설 프로그램으로 팬의 이탈을 막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송 중단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연속이었죠. 두 번째, 조건부 인용. 일부 표현이나 구성에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파일럿 회차를 제작해 새 포맷을 시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법적 방어를 넘어서 우리는 콘텐츠적으로도 독립적이다 라는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내부에서는 룰 재정비와 새로운 경기 연출안이 논의되고 있었고
팬 커뮤니티는 설문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기각. 만약 현행 포맷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불꽃야구는 이를 단순한 승리로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표현 분리와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해 우리는 스스로 진화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법에 기대지 않는다. 불꽃야구는 외부 판결이 아니라 내부 준비로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았고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불안 최소화, 신뢰 극대화였습니다. 팬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먼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는 각 가능성에 맞는 콘텐츠 로드맵과 일정표를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 투명함은 팬들에게 이 팀은 준비되어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법적 리스크를 계산하는 대신 감정적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팬이 떠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는 하나의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만 방향은 우리가 정한다. 불꽃야구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까지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판결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진짜 최강야구의 계승자인가? 법원이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름을 처음 만든 방송사가 정할까요? 불꽃야구는 그 대답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은 법이 아닌 팬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정통성은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기억, 그리고 신념에 있습니다. 법이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나눌 수는 있지만 팬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불꽃야구는 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 경기마다, 매 장면마다 자신들의 정통성을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스튜디오 C1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심판 판독 영상, 교체 사유, 전술 변화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악성 댓글을 스스로 차단했고 현장 응원에서는 안전 가이드와 응원 매너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정통성이었습니다. 법적 승리보다 값진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브레이커스는 아직 그 이름의 무게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새로 얻었지만 서사와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정통성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기록으로, 질서로, 그리고 팬의 기억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둘째, 선수의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보호하는가. 셋째, 커뮤니티가 자정력을 갖고 있는가. 넷째, 상대팀과 팬을 존중할 줄 아는가. 이 4가지가 바로 진짜 스포츠 예능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족시킨 순간 불꽃야구는 단순한 방송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말했습니다. 이 팀이 진짜다. 그것은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 강력한 찬사였습니다. 이제 불꽃야구의 이야기는 법정을 넘어섭니다. 판결이 나도, 방송이 바뀌어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법의 기록이 아니라 팬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한 번의 결과를 남기지만 팬은 평생의 기억을 남깁니다. 불꽃야구가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최강야구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정통성은 서류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불꽃야구는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법이 흔들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꽃야구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키는 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